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윤쌤 허윤길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이제 부동산 임대차 관련 소송 중에서 명도 소송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임대차 소송이 참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생각보다 이제 복잡한 경우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임대인은 부동산 목적물을 임대하고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는 그런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제 이 둘 중 이제 어느 한쪽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명도를 왜 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임차인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하고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임대차 기간 끝나고 왜 보증금 반환해주지 않느냐 해가지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하고 이런 게 가장 흔하죠. 예,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명도 소송, 임대인이 제기하는 명도 소송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선 당연한 얘기지만은 명도 소송은 이제 집을 비워줘야 할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때 그런 경우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가장 흔하고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분쟁입니다. 거의 대부분 세입자가 이제 임대차 기간이 이제 종료가 됐는데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주택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2기 상당의 차임 연체가 있었거나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는 3기 이상의 차임 연체가 있을 경우에 임대인이 계약 해지하고 계약 종료시키고 이제 명도해라 했는데 또 못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이럴 때 이제 명도 소송이 제기가 됩니다. 뭐 건물주나 집주인 입장에서 뭐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본인이 집주인이니까 그냥 들어가서 내쫓으면 되는 거 아니냐. 물론 뭐 요즘 그러신 분은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주거침입죄,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범죄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결국 국가의 힘을 빌어서 강제 집행을 통해 이제 퇴거를 시켜야 하는데 그 강제 집행의 근원, 그 권원이 되는 것이 이제 명도 판결문이라는 거죠. 예, 그러한 판결문을 받아서 이제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을 하면 이제 법원 집행관이 나와서 이제 강제 집행을 해주고 이런 게 바로 정상적인 절차에 기한 그 명도 절차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 명도 소송 절차와 그 소요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뭐 소송 절차는 이 명도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뭐 일반적인 소송 절차가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이제 소장 제출하고 이제 피고가 답변서 제출하고 그러면 이제 변론기일 한 두세 번 열리면 어느 정도 쟁점이 정리가 되고 결론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판결문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후 판결을 받고 이제 강제 집행을 위해서 이제 집행관 선임되고 명도 집행이 실제 들어간다 하면 아무리 빨라도 8개월 이상은 걸린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꼭 명도 소송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소송 절차도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이상은 걸리니까 그 집행까지 그 정도 걸리겠네요. 문제는 그 기간 동안에 소송을 걸고 집행이 완료되기 전까지의 임대료, 월세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이게 임차인이 안 나가고 이제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다 보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임대료가 안 들어오니까 이때 뭐 임대보증금이 충분하다고 하면은 보증금에서 계속 차감해 나갈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을 텐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임대료 회수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어도 보증금 잔액이 한 10개월치 차임에 상당하는 보증금 잔액이 남아 있다. 요럴 때 가능하면 이때쯤에는 명도 소송을 제기하시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뭐 결국은 10개월이라는 기간이 이제 판결 소송 제기부터 집행까지 최소한 10개월 걸리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건물주나 임대인분들이 명도 소송을 또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세입자들이 뭐 이제 조금만 하면서 차일피일 이제 곧 나가겠다. 그 말만 믿고 계속 지내다 보면 어느새 그 기간이 이제 상당히 지나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임대보증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제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는 가능하면 그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그 권해는 드리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소송 비용이 아까워서 진행 시기를 놓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맞습니다. 조금씩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해서 조금씩 기다려주고 뭐 언젠간 내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이제 너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보증금 잔액이 거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진행하면은 이제 늦기 때문에 이제 보증금 잔액 계산하셔가지고 너무 늦지 않게 제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그 이 부동산 명도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소송마다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이제 쟁점은
일단은 명도 소송에서 이기려면 임차인에게 명도 의무가 이제 발생을 해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겠죠. 예. 그래서 좀 간단한 경우는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이제 만료된 경우, 계약 이때는 만료,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뭐 이때는 계약서 등으로 당연히 입증이 되니까 이때는 이제 임차인의 명도 의무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제 명도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임차인은 이제 명도소송 당했을 때 주로 이제 보증금 반환을 동시행해라라고 해서 동시행 항변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보증금 액수, 내가 나한테 줘야 될 보증금 액수가 얼마냐, 이걸 가지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또 소송이 지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물에서 퇴거하지 않고 버티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죠. 사소한 거 가지고 다투다 보면은 그 소송 기간이 이제 많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임 연체에 의한 해지, 요 경우인데 요거 주의하실 점은 주택의 경우 2기 연체, 그리고 상가 임대차의 경우 3기 연체인데, 이거는 연속적으로 뭐 연체를 했어야 이제 해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연체한 차임 금액을 합산했을 때 이게 2기 상당의 차임 연체액에 해당한다. 연속할 필요도 없고. 혹은 3기 이상의 차임 연체액에 해당한다. 뭐 이럴 경우에는 해지권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발생했다고 이제 마음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게 그 도중에 내가 해지 통보를 하기 전에 임차인이 차임의 일부를 지급을 해가지고 이게 누적 연체액이 2기 미만으로 되면 해지권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근데 뭐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갱신 요구권은 없어지는데. 그렇죠. 이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지권, 그 부분이. 그 부분은 이제 행사를 할 수 없게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 임차인이 자꾸 돈 안 내서 그랬을 때는 누적액이 2기나 3기를 넘겼을 때 바로 해지 통보를 하고 소송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이제 뭐 차임 독촉을 하다가 어느 순간 입금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봐주시는 분들이 많지만 어떤 분의 경우에는 이분을 꼭 내보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3기 연체가 발생이나 2기 연체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해지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 보통 내용 증명이죠. 뭐 문자도 가능하긴 하지만 명확하게 하려면 내용 증명으로 보내서 해지권을 행사해서 명도 의무를 발생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임대차 소송, 흔히 이제 나홀로 소송으로 이제 진행하시는 경우도 가능하겠지만 그 법원 절차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에게는 쉽지 않을 텐데요. 그 임대차 소송 비용, 그 변호사 수임료나 이런 것들은 거의 시세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뭐 물론 뭐 사안의 뭐 난이도도 있을 거고 뭐 속가라고 할 만한 부분도 있을 거고 해서 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적어도 뭐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소송 수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은 이제 명도 소송, 임대차 명도 소송에서 그 절차와 기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은 언제든지 저희 법률사무소 율샘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